각국 대기업들이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통하던 홍콩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탈로 홍콩의 지위 역시 흔들리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젠걸음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지난 6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잦은 정치적 시위, 중국 정부의 입김 확대, 코로나 팬데믹에 놀란 다국적 기업과 전문가들이 홍콩 대신 싱가포르나 상하이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뒤에도 홍콩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금융사법 시스템을 유지하며 국제도시의 위상을 잃지 않았지만 점점 중국 본토에 융합되면서 개방성이 줄고 있습니다. 개방성에 초점을 맞추면 싱가포르가, 중국 사업에 방점을 찍으면 상하이가 낫다는 것이죠. 실제로 2019년 이후 수십 개 글로벌 기업이 지역 본부나 사무소를 이전했는데요. 홍콩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15년 만에 가장 높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WSJ의 분석입니다. 일례로 팀버랜드와 노스페이스 등을 거느린 패션 회사 VF는 지난 1월 25년 만에 홍콩 사무실 폐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와 유럽 명품 회사 루이비통 모에 헤넷이, 프랑스 화장품 회사 로레알 등은 홍콩 직원 일부를 싱가포르 등으로 재배치했습니다. 한국의 네이버도 고객의 백업 데이터를 보관하는 국가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바꿨습니다. 현재 홍콩 이탈을 계획 중인 기업도 적지 않은데요. 지난달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25명 응답자 중 42%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이유로 홍콩을 떠날 계획을 세웠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을 떠나는 다국적 기업들의 빈자리는 중국 본토 기업이 채우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6월 3일까지 1년 동안 홍콩으로 새로운 지역본부나 사무소를 연 중국 본토 기업은 63곳으로 전년 대비 12% 급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팬데믹이 끝나면 홍콩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힘입어 더 강력한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특히 금융업계는 중국 부호의 자산 관리와 중국 기업의 홍콩 증시 상장에서 수익을 낼 기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소식통은 WSJ에 홍콩 사업에 낙관적인 일부 대형은행도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 다른 도시에서 사업을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조용히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한편 이런 홍콩의 위기를 틈타 일본은 금융 허브 자리를 꿰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거품 경제가 폭발한 이후 수차례 국제 금융 도시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매번 실패했는데요. 이번에는 목표 달성의 첫걸음으로 홍콩 금융 인력을 일본에 정착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해외 금융인이 일본 체류 자격을 얻은 지 1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금융 중심지로서 도쿄의 매력을 강조하면서 홍콩 등 외국 인력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후 자민당 경제성장전략본부는 국제금융도시 도쿄를 만들기 위한 성장 전략을 마련했고 이번 특례제도 신설도 이에 따른 겁니다. 일본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 반해 우리나라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직 금융허브로서의 기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 지수에서도 서울과 부산은 도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향후 금융허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